맛이라는 거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냥 기본이에요. 당연히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가게들 같은 경우는 잘 안 가게 되죠.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들은요, 그냥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지키면은 장사를 하시지 마라 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동양솥밥 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민규 대표입니다. 요즘 요식업이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이유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 돈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거비용,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거비용으로 또 많이 들어가고, 작은 거라고 하면 우리 예전에 OTT 이런 거 없었잖아요. 하다 보면은 이제 다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 또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 하다 보면 외겹제 같은 거 좀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이제 지출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외식에 대한 금액들이 좀 줄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가게가 좀 많아졌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 놀러 나온다, 그러면 이제 중심 상권이나 이런 데에서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동네 상권들도 워낙 활성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나오지 않고 동네에서 소비를 하는 부분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상권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조금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상태다. 옛날에 저희가 타워팰리스, 주상복합 아파트, 정말 와 이거는 신세계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아파트들 다 보면 아파트 밑에 다 상가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소비자들이 퍼지지 않았나. 비용의 폭등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뉴스 보면은 물가 올랐다 많이 나오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알배추 하나에 뭐 2만 원씩 한다. 원재료가 폭등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게 운영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뭐 임대료는 항상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5년차 장사를 하고 있는데, 첫 장사를 했을 때 제 기억으로 그냥 12시간 근무, 근무 시간은 똑같은데 그때 월급이 170에서 180 정도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30에서 340 비용이 나가게 되고, 4대 보험료도 나가게 되고,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노동법이 워낙 깐깐해지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15년 전과 지금은 굉장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식 가격은 그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랐느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게 운영을 하는데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요즘 가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요인은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월 말이 되면 재고가 얼만큼 쌓였고, 인건비가 얼만큼 나갔고, 재료값이 얼만큼 나갔고, 뭐 임대료가 얼마 나갔고, 세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한데, 뭐 그냥 부가세를 예를 들자고 하면 1, 4, 7, 10 이렇게 4번의 부가세를 내게 되는, 예정확정 이렇게 내게 되는데, 그 부가세까지도 계산을 해서 숫자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코스트가 막 40%, 막 45%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숫자로 보고, 코스트가 너무 높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버려지는 재료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금액 대비 너무 비싼 재료를 쓰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 숫자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숫자가 몇 %인가, 10%냐 15%냐 20%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가게들이 망하지 않고 오래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점주님들한테는 손익계산서 저희가 쓰는 것들을 직접 드려요. 광고료부터 해가지고 카드 수수료까지 다 작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머리로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남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통장을 보면은 500만 원도 안 남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어디에서 그 돈이 빠졌는지, 어디에서 과하게 청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찾아야 돼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뭐 음식뿐만이 아니고 운영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멀리도 아니고 제가 첫 장사했을 때 뭐 15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가게 맛있으면 손님 온다 라는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맛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냥 기본이에요. 당연히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맛을 100이라는 숫자 중에 맛을 한 51%라고 생각을 하고, 49%가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갖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운영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운영은 단순한 거예요. 손님이 들어오면 밝게 인사해야 되고, 더러운 부분
부분 치워야 되고, 그리고 음식은 당연히 깔끔하게 나가야 되고, 뭐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뭐 위생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요즘 손님들은 예전에 비해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딱 물때 꼈어요. 그럼 그 가게 잘 안 가게 돼요. 그냥 결국에는 재구매율을 갖다가 못 일으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적인 부분들은 이제 재구매율을 올리는 일들인 거고요. 거기에 뭐 49% 안에는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마케팅으로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고 운영을 잘해서 재구매율을 높인다. 그래야지 가게들이 계속 손님들이 쌓인다. 이게 제일 이상적인 거죠. 세 번째로는요, 돈을 목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을 목적으로 하시다 보면은요, 모든 것들을 좀 줄이기 시작을 하고요. 더 서비스를 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보다는 우선 장사의 본질을 더 중요시하면 돈은 따라오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요식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업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프랜차이즈들이 영업을 할 때 보면 5천 팔면 2천 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또 가맹을 하게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돈보다는 우선 이 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거 하나하나 시키다 보면 돈은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장사를 그렇게 배웠고요. 지금 그런 생각으로 운영을 그럼요. 그렇게 했을 때 매출도 잘 나오시나요? 그럼요. 그건 당연하죠. 어느 정도 나오고 계신가요? 잘 나오는 달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평균 1억씩 쭉 나온다고 봐주시면 돼요. 막 어느 달에는 막 매출이 확 올랐다가 어느 달에는 막 툭 떨어졌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 폭이 그냥 한 9천에서 1억 천 선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거든요. 처음에 막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장사를 시작했다가 유지 관리를 하다 보면 사람이 초심을 잃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잃어갈 때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조금 멘토로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가게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원래 하던 것들을 너무 안 하게 되는 거죠. 딱 초심을 잃는 순간 매출이 뚝 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떨어지는 것들이 매출에서는 분명히 티가 납니다. 신경을 쓰면 쓸수록 매장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초심을 잃으면 당연히 신경을 안 쓰는 거잖아요. 원래 하던 것들을 안 하시게 되는 거니까. 힘들어하고 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가게에서 계속 있다 보면 그 공간 자체도 싫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초심을 잃으실 것 같으면 여행을 짧게라도 갔다 오셔서 환기하고 다시 파이팅 하시고 좀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안 그런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자각을 좀 하셔라.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내가 원래 하던 걸 지금 안 하고 있진 않나, 체크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좀 고민을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사장님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이 마인드라는 게 뭐냐면, 저도 제 자신이 이만큼 한 거를 갖다가 칭찬해 줄 뿐이지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조금 한 1, 2년 하시고서 자기가 장사의 모든 걸 지금 통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항상 저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배우는 자세로서 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실수는요, 사실 첫 번째 가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가게에서 좀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왜냐면 보통 첫 번째 가게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과대평가를 하다가 이제 두 번째 가게를 이제 해야 되겠다는 시점이 왔을 때 너무 자신만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게 했을 때 그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고민했던 것들을 너무 간과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가게에서는 큰 코를 다치게 되죠.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매장을 만들어 갈 수 있게끔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사해야지 장사가 잘 될까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들은요, 그냥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냥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안 지키면은 장사를 하시지 마라 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본질들을 지키면서 장사를 하셔라. 왜냐면 우리는 결국 서비스업이에요. 손님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원활하게 잘 전달을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업이라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장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권들이 여러 상권들이 있고 그에 맞는 타겟층들이 있어요. 그 상권과 타겟층이 맞는 그 아이템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마라탕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들이 좀 많은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한식, 그냥 국밥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들이 좀 많은 쪽으로 가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실 때에도 사장님들이 상권에 맞는 타겟층, 어떤 메뉴,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요, 좋은 멘토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유튜브로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는데 사실 이건 되게 일방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좋은 멘토를 찾아서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구독자님도 저에게 질문을 하실 것들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질문을 하지만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가는 방향성을 조금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상담을 오게 되면요,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부터 이제 여쭤봐요. 사무직에서도 뭐 어떤 일을 하셨고 서비스직에서도 어떤 일을 하셨냐.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가게 운영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잘 풀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노력을 해서 그쪽 부분을 잘하려고 계속 연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좋은 멘토가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멘토를 찾고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장사와 관련된 내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은 멘토로서 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